의학이론 그러면 손해사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의학 강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줄 긋고 이건 외우세요, 줄 긋고 외우세요 라고 하는데 이 외우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다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자 이식편대 숙주증이다라고 줄 긋고 외우세요 그러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이식 대편이었다? 편대였나? 숙주 대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학이론은 전부 다 한자어로 돼 있어요. 근데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한자어로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는 단어니까. 따라서 한자어를 풀이해서 이거는 무슨 단어라는 거를 영어를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제가 손해사정을 할 때 제가 면부책 강의를 면부책 사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죽었다는데 저는 상해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차트를 다 분석을 하고, 근데 그 차트를 외부에 맡겨서 분석하면요, 사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외부에 분석하고 돈 들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할 수 있는 자문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이건 상해로 바꿀 수 있겠다 판단해야 의사한테 가는 거잖아요. 의사가 환불해 주는 게 아니니까, 다 돈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려면 손해사정사가 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법률과 뭐예요? 의학이에요. 근데 법률과 의학 중에서 그러면은 법률은 내가 어렵다 그러면 법률은 놔두더라도 의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손해사정사들이 일반적으로 장애를 끊고 뭐 하기 때문에 상해는 잘 알아요. 누구를 맡겨도 상해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도 상해가 보통 60%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 쪽은 굉장히 약하죠. 근데 면부책 강의는요, 알려서 내가 질병 상황을 상해 상황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질병 쪽이에요. 뇌출혈일 때 경막하 혈종이다. 근데 그게 뭐 외상이냐 질병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만약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저체온증이 심근경색을 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질병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면부책과 관련된 거를 공부하려면 그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 이게 자기 의학이에요. 그리고 의학을 가장 제가 제 수험생한테 고득점을 맞게 해줄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의학을 전부 수험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줄 긋고 외워서 막 그런데 딱 듣고 나면은 안 외워져요. 백지예요. 또 외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덮으면 또 백지예요. 나중에 시험 보면요, 뭔가 몇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이 질병을 외웠던가 이 질병에서 외웠던가 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의학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냥 허옇다 그래요. 수험생들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급급하게 채우기 바쁘고 뭐 10점짜리 한 장 나왔는데 한 줄 쓰고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자, 의학 때문에 나는 떨어졌을 것 같다 라는 많은 수험생들이 네 과목 중에서 의학이 최고 점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 중에 하나가요, 지금도 이제 손해사정 하고 있는데 의학을 97점 맞았대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논술 시험에서 97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자기 두 문제 못 썼대. 그럼 80점, 아무리 많이 80점 나오는데 90점 나온 건 뭐냐면, 상가에 300명을 합격을 시키는데, 의학에 보니까
과락을 넘은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명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 300명을 합격시켜야 되니까 과락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20, 30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최고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 공부할 때 암기량이 많아지면 절대적으로 안 돼. 암기량이 많아서 퍼펙트하게 공부하겠다. 내가 답안지 내면 답안지, 지금 책에 있는 답안지처럼 쓰겠다. 쓸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쓰겠다.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해야 돼. 암기량을 축소해야 돼. 세 번째,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의학은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 결과와 한자 영어 설명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무슨 병 가면 머릿속에 탁탁탁 생각하는 몇 개의 단어, 이 단어가 생각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단어냐면은 페이지 수가 2페이지예요. 그리고 막 깨갈지 써 있어. 읽을 때는 읽어요. 덮으면 몰라. 그러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책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 강의에서 그 메커니즘, 그냥 단순히 줄 긋고요 아니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메커니즘하고 한자 영어 설명, 그 다음에 그 병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외울 거냐, 이런 식을 지극히 수험생에게 맞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이론이 가장 고득점 과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의학이론이 가장 고득점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1장 해부학의 기초입니다 하는 거죠. 자, 해부학의 기초가 시험 문제 바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이 기초를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공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깊게 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병을 공부하다 보면 암보험에서 그런 게 나오죠. 상피암이냐, 상피를 침범했느냐,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피부로 말하면요, 피부로 말하면 살갗이에요. 피부로 말하면 살갗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소장이라는 거죠. 소장이다. 그러면은, 자, 소장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역할, 피부는 외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조직하고를 경계해줘서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면 소장에서 가장 보호를 먼저 해야 되는 조직이 어디에 있냐?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소장에서 상피는 이게 상피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죠. 암이. 자, 암이 생기면 이렇게 암이 생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암이 생겨서 이쪽으로 가냐 그러면 여기서 암이 생겨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불순물이 소장이고 뭐가 막 음식물이 통과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의 기능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막아주는 게 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상피는 피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바깥이지만 장기의 입장에서는 제일 안에 있는 게 상피다는 거죠. 그러면 상피를 해버리면, 자, 피부, 몸에서는 피부지만 장기는 내표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소장에서는 물질을 흡수하는 게. 여기서 흡수하겠어요. 음식물이 여가 있는데 여기서 흡수하겠어요. 여기서 흡수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분비 감각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피부도 여기서 피부에서 감각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요. 자, 내가 위궤양이 걸려서 막 속이 쓰리고 아프다 그럴 때, 자, 위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위궤양이 걸려 속이 쓰리다 그럴 때 여기서 위궤양 걸려요? 여기서 걸려요? 안에서 걸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각작용을 하고 분비를 하고 소화액을 분비를 하고 모든 기능의 장기는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상피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결합 조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우리가 연결해주는 조직이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한다는 거니까 결합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조직과 기관을 연결하는 건데 건이라는 거 있어요. 자, 건이라는 건 뭐냐면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어 여기 끝이 있어요. 그러면 근육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쪽 이 근육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수축과 이걸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근육이 붙어 있다 그러면 수축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하겠죠. 요 공간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축과 압력을 하겠죠. 그러면 어디가 붙어 있겠어요? 요 공간이 여기가 붙어 있는 거죠. 어디에 뭐 뼈나 뭐 다른 데 붙어 있는 거죠. 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건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가 힘줄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힘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인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관절과 관절이 있어요. 자, 관절과 관절에는 반드시 관절에 낭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뼈하고 뼈하고 부딪혀버리면 이 뼈하고 부딪혀면 어떻습니까? 뼈가 다 닳아버리죠. 안 닳기 위해서 가서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연결해야 돼요? 인대로 연결해야 돼요. 인대로. 그러면 인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절과 관절 사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인대가 있어요. 근데 자, 요렇게 놔둬도 자, 달아지니까 요 뼈에 뼈가 딱딱한 데다가 관절 부드러운 걸 붙여봐요. 관절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에 날카로운 데다가 관절 붙여놔봐요. 그러면 관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닳아버리고 찢어지겠죠. 그래서 뼈 앞에는 모든 뼈 앞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모든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고 모든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연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관절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연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릎 연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관절이 있고 관절을 연결하는 게 인대예요. 관절을 연결. 그리고 그 인대 위에 근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체의 구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뼈하고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고 연골 사이에 관절이 있고 관절이 연결하는 거 인대고 그 위에 근육으로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뼈도 연결하죠. 뼈하고 뼈 사이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뼈하고 옆 뼈도 그리고 이 뼈도 연결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뼈는 이 뼈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 조직이란 말이에요. 왜? 뼈는 지금 다리로 말하자면 교각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 조직이에요. 지방 조직도 연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과 림프는 그러니까 혈액과 림프는 이런 거예요. 교통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혈액은 교통망이고 림프는 전산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몸을 장기를 다 연결해 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합 조직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근육 조직은 세 개가 있어요. 자, 골격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에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근육.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뭐 여기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육을 연결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작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근육은요, 자, 몸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체간이라고 그래요.
체는 몸체자에다 사이간자예요. 몸체는 몸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리가 있겠죠. 여기에 팔이 있겠죠. 체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간에 가까운 거. 그러면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잖아요. 가까운 쪽에 근육의 건을 기시부라고 그래요. 여기를 종지부라고 하는데 기시부에서 종지부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골격근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수우긴이라는 거 의지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수이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지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경이 아니라 지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죠. 왜? 심장이 나가 자고 있을 때 심장 뛰어야 된다. 그래야 뛰는 거면 죽겠죠. 소화기는 야 소화액 내라 그러고 해서 너가 소화액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 심근하고 평활근이 있는데 이거는 이 평활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기에 있는 거예요. 장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장도요. 장기가 움직여서 움직이는데 소장도 보면 안에 있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이게 근육이에요. 이게 장막이고. 그러면 이 근육이 움직여서 이게 움직여서 음식물이 지나가죠.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게 평활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격근, 심근, 평활근이에요. 이거는 완전 자율근인데 심근은 뭐가 좀 다르냐 그러면요. 요거 중간대인데 내가 빨리 뛰면 이게 빨리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중간근인데 불수의근이요. 자, 신경 조직은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거죠. 자, 신경 조직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아주 축소하게 한다면 여기에 자, 수는 받을 숫자예요. 상이라는 건 모양상자야.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받는 돌기란 말이야. 돌기라는 것은 뭐냐면 뾰족뾰족 나왔다는 거지. 뾰족뾰족 나왔다는 걸 우리가 돌기라고 그래. 예? 도드라졌다. 돌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경세포예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건 축삭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경은요, 자, 봐세요. 항상 쌍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신경은 항상 쌍으로 되어 있는 게, 말초신경은 쌍으로 되어 있는 게 한측 방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수상돌기에서 받아가지고 신경세포에서 다시, 이게 다른 세포의 수상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상돌기에서 이렇게 하다가서 또 다른 세포에서 수상돌기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경세포다는 거죠. 이 세 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자,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 네 개로 되어 있다. 요것만 외우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이걸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이제 설명은 제가 했죠. 그럼 여러분들 첫 장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 인체를 구성하는 건 상피, 결합, 근육, 조직이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야 돼.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골격이 되는 걸 암기하고 나서 디테일로 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넘어서 이제 인체를 결합한 조직이 뭐냐? 그러면 상피 내지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입니다. 그 세부적인 건 아직 못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디테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의학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요, 한 10페이지 공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세요. 뼈가요, 200개가 넘어가죠. 자, 200개를 넘은 뼈를 지금부터 외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학을 포기하세요. 여기서 의학을 포기하세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의학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두개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개골하고 안면골이에요. 자, 두개골이란 말은 이 개자는 옆에서 써라고 말까 덮을 개자. 제가 한자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써서요. 머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 보시죠. 그러면은 요렇게 나눴을 때 두개골은 어디예요? 덮고 있으니까 위쪽이잖아요. 여기가 두개골이야. 그럼 안면골은 뭡니까? 요 앞면하고 밑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덮을 개자라는 걸 알면은 뭐가 두개골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개골, 머리 두자 덮을 개, 머리를 덮는 거. 그럼 어디냐? 요 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 두개골이 몇 개 있고 안면골이 몇 개 있고 이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냥 두개골, 안면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요 부위가 뭐냐? 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간. 이거를 한글로 하면 몸통이라는 말이에요. 몸통. 이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어디 사이? 몸하고 팔다리, 몸하고 다리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체간, 몸통. 뭐 말겠죠. 근데 몸통이라고 하는 시험에는 하나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의사가 몸통 하면 일반인이 다 알거든요. 일반인이 아는 단어는 안 써요. 그러니까 체간. 영어로는 body. 그래서 요게 봐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골반. 그러면 다리라는 걸 알겠죠, 다리. 요거는 우리가 팔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외워야 되는 명칭, 특병칙 몇 개만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206개 다 외우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만둬 버리는데 의학 선생님이 여기서 206개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학이 야, 2페이지 넘어갔는데 뼈를 206개 외워야 돼. 그럼 거기서 의학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몇 개만 볼게요. 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거의 외워요. 그러니까 의대 가면은요, 한 학기 때 영어만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때, 1년 동안 영어만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2달, 3달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척추라고 할 때 이거는 기둥주자예요. 척추 할 때는 기둥주예요. 그러면 척추는 뭐고 척주는 뭐냐? 척추 하나하나가 모여서 척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뼈 하나가 척추예요. 뼈 하나가 척추. 전체 뼈를 합쳐서 척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주자가. 그리고 이거를 전부 합쳐서 척추체라는 말을 쓰죠. 자, 척추에는 자, 경추가 있어요. 이 경자는 목경자예요. 여러분들 욕 중에서 경칠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 함부로 쓰지 마세요. 칼로 목 친다는 뜻이에요. 아이, 경칠놈.
살인 협박죄자예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살인 협박이죠. 칼로 목을 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경친단 말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흉, 가슴 흉자죠. 12개. 그 다음에 요, 배요. 요대할 때 요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천추하고 미추는 자, 골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하실. 이건 지상이에요. 건물을 세우려면, 그죠?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지하실 파고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하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자, 여기야. 경추, 외울 수 있겠죠? 목경자, 경추, 흉추, 흉부외과, 요부, 요추, 요대. 그 다음에 천추, 미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팔에서, 자, 요 부위를 어깨 견자 덮을 갑자. 이게 견갑이에요. 어깨 갑. 우리가 갑골문자라고 할 때 갑이라고 하는 건 두꺼비를 등이를 얘기해요. 두꺼비 등. 그러니까 어깨를 덮어서 두꺼비처럼 돼 있는 것이 갑이란 뜻이에요. 한자어로. 근데 어깨 견자에다가 어깨를 두꺼비처럼 덮어주는 거죠. 이게 견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상, 자, 윗상자죠. 완, 골이에요. 이 완은 팔완이라는 거예요. 완관절, 그다음에 완장, 완장을 따쳐요. 여기다 차죠? 완장. 완이 어깨 완자예요. 그러면 여기가 상이니까 하완골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뼈가 2개가 있으니까 하완골로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못 쓰고 척골, 요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척골, 요골. 자, 팔에서는 요것만 내면 견갑골, 상완골.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인데 이걸 하로 안 쓰고 전완부라고 그래요. 전완부. 그래서 척골, 요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척골, 요골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들은 발음하기 좋게 요척골 이렇게 씁니다. 요척골. 요골 척골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냐면 대퇴골이라고 해요. 대퇴골. 자, 대퇴골.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바깥 안에 있는 거를 경골, 이거를 비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외우세요.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 외워야 되는데요. 요거 쇄골. 쇄골.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처음부터 많이 외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건 나중에 내가 공부할 때 할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외우면은 여러분들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법은 우선 외우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디테일하고 조금씩 공부할 거니까. 시험에 여기 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손해상에도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골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의학은 외우는 것을 단순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뭡니까? 2개 안면골, 체간, 그 다음에 상지하지다. 골반골. 상지에는 견갑골, 상완골, 척골, 요골. 대퇴골, 그 다음에 경골, 비골,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슬개골. 무릎 쓸 자에다 덮을 깨자야. 무릎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슬개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있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릎을 덮고 있다는 거죠. 무릎을 덮고 있다. 자, 우리가 무릎으로 걸을 때, 길 때 있죠. 요거 때문에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슬개골.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무릎 쓸 자, 덮을 깨자. 한자 써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야 돼요. 제가 한자 표현을 해주면 한자 어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는데 무릎 쓸 자, 덮을 개자. 왜? 우리가 덮는다는 개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덮을 개다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써놓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안면고리 있는데 이거 아직 외우지 마세요. 저평결 사보를 몰라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문제 없으지 마세요. 그래서 전두걸, 특구걸, 두정걸 몰라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체가는 척추체가 있고 늑골이 있고 흉골이 있고 골반이 있다. 점점 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거는 이 부분. 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체가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고 천추가 있고 미추가 있고 공부할 때는 천미추는 동그라미 꺼가지고 골반 안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 되죠. 항상 설 때 천추 미추는 동그라미 쓰세요. 그 동그라미 뭐예요? 골반 안에 있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견갑골, 쇄골, 상안골, 적골, 요골, 대퇴골, 슬개골, 경골, 비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수궁골, 중수골, 수지골 이렇게 하는데 요 밑에 손가락 뼈, 요거는 발가락 뼈, 이러고 외우고 나중에 제가 중수골, 수지골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겠으니까 여기서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요거하고 이것만 공부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자꾸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옵니다. 자, 고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고래 구조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왜 공부하냐? 단어를 모르면 다르를 모르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고래 형태가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아세요? 뼈를 우리가 처음에 뻐꾹 꼬라 먹잖아요. 그럼 뼈를 만지면 거기가 미끌미끌미끌해요. 근데 서너 번 끓이고 뭐 해가지고 이제 뼈를 벌리려고 하면 까칠까칠해요. 한번 모르시겠으면 오늘 뼈 가다가 끓여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왜냐? 처음에는 골막이 있어요. 골막은 골을 싸고 있는 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골막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옷 입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골막의 역할은 보호하고 뼈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뼈가 애들 뼈보다 어른 뼈가 두꺼워지죠. 그럼 골막은 한정되어 있는데 뼈가 두면 그만 찢어지겠죠. 같이 골막도 커져야 되겠죠. 이제 뼈의 두께 성장에 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겠잖아요. 자, 보호하는 건 당연하겠죠. 바깥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뼈가 커지면서 골막도 커져야 되니까 성장과 관계 있겠죠. 그 다음에 뼈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골막 안에 골수가 있어요. 자, 뼈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요. 뼈는 이게 다 공간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뭐라 하면 골수강이라 해요. 자, 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강이라는 건 몸속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또 동이란 말도 몸속의 공간이란 말을 써요. 상악동, 하악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동은 우리가 몸속의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골에 있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 그러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뚫고 들어가서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골수는 뭐냐면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색골수예요. 그러면 오늘 적색골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 치킨 먹어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딱 불러보세요. 그러면 좁쌀같이 빨간 게 있어요. 그게 골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닭다리 있잖아요. 닭다리.
뜯어가지고 딱 먹고 나면 요게 나올 거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양쪽 다 이런 형태는 모두 모든 동물의 무릎에 있어요. 모든 동물, 닭이든 말이든 소든 모든 동물의 무릎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왜 그럽니까? 체중을 다 받기 때문에 여기는 강한 뼈인데 여기 물렁뼈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한 뼈로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골막하고 골수고요. 자, 요런 것만 알면 돼요. 자, 골막과 골수, 그 다음에 골수 안에 뭐예요? 골수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골수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혈액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만들 조자 피혈자에서 조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혈액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조혈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혈작용이다. 자, 의학이론은 여러분이 워낙 어려워하는 거니까 끝나기 제가 5분 전에 오늘 공부하는 거 딱 2, 3분만 메모를 할게요. 자, 몸의 조직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몸의 조직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골격계가 있을 때 자, 두 개의 안면골,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동그라미 서서 그죠? 골반 내에 있는 천추, 미추, 견갑골, 상완골, 척골, 요골, 그 다음에 대퇴골, 슬개골, 경골, 비골 여기까지만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골수의 구조에서 우리가 골막과 골수가 있는데 골막은 골을 싸고 있는 막이다. 첫 번째 그럼 뭐하냐? 보호해 주겠죠. 두께 성장하면 골막도 같이 성장해야 되겠죠. 두께 성장이고 영양을 공부해 준다. 골수는 뭐냐? 조혈작용을 한다. 여기까지만 외우시고 넘어가면 돼요.